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제가 주거 공간으로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바로 아파트는 무조건 대단지가 답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아파트 매매한 분들, 실제로 살고 있는 분들은 특히 대단지가 무조건 좋다고 하면서 가능하면 1000세대 이상, 어렵다면 500세대 이상인 단지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파트 살기 전에는 그 말이 썩 납득은 안 됐었어요. 저는 인구가 적은 지방 소도시 출신이어서 어렸을 적에 아파트에 살긴 했지만 작은 규모의 단지였고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 자체가 사실상 없었거든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자취를 하면서부터는 아파트에 살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가 왜 좋은지 피부로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단지면 사람 너무 많이 살아서 싫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 아파트에 거주를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 사는 아파트가 대단지가 아니니까 느끼는 불편한 점 좀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지 아파트를 좋아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관리비 대비해서 아파트에서 누릴 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단지 아파트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관리비가 저렴하다는 점을 꼽는데요. 많은 가구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비를 그 많은 사람들이 나눠서 부담을 하게 되고 그만큼 한 가구당 관리비 부담이 적다, 이런 논리입니다. 대단지 아파트면 무조건 관리비가 더 낮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관리비 대비 누릴 수 있는 서비스가 더 많다, 이렇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게 뭐 그렇게 장점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대단지 아파트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뭐 시설도 헬스장은 기본이고 수영장, 뭐 독서실, 스크린 골프장, 뭐 시니어 시설 이런 것들도 있고 세탁실, 뭐 급식소처럼 식사 제공하는 아파트도 있고 집에 손님이 오면은 모실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까지 따로 제공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여가지고 사실 아파트 안에서 그렇게 많이 돌아다닐 것 같지도 않고 커뮤니티 시설을 별로 많이 안 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평일에 부부 둘 다 회사 갔다가 밤이 돼서나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시간도 별로 없고 주말에도 신혼부부가 보통 밖으로 놀러가지 아파트 단지 안에만 있진 않거든요. 대단지 아파트 서비스는 우리 같은 사람이 낸 관리비로 다른 가구들이 더 이득 보는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작은 단지로 이사 오고 나서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일단 작은 단지 아파트는 가구 수가 적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 자체를 많이 둘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관리비를 빌라나 오피스텔 마냥 되게 획기적으로 줄일 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작은 단지여도 아파트 관리 보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이 있는데 적은 세대에서 이 돈을 나눠내다 보니까 커뮤니티 시설이 적은데도 대단지 대비 관리비가 싸지도 않고 누릴 수 있는 서비스는 너무 적더라고요. 대단지 아파트에 살면 적어도 제가 이런 커뮤니티 시설들을 누리려고 시도는 해볼 수 있는데 그 기회조차 없고 관리비는 또 관리비대로 많이 낸다. 이러니까 왜 대단지 아파트가 좋다는 건지 실감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이 영상을 만들면서 호갱노노 앱을 통해서 대단지 아파트로 이름난 곳들 몇 군데 관리비를 한번 찾아봤는데 대부분 관리비가 크게 안 높고 커뮤니티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비교적 좀 비싼 관리비를 내고 있는 저는 약간 현타가 오긴 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두 번째 장점이 바로 조경인데 규모가 작은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 사실상 조경을 꾸밀 만한 공간 자체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건물 주변에 잔디 조금 깔고 조금 공간이 더 나으면은 작은 나무 몇 그루 심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대단지 아파트들은 아파트 건물 사이사이로 주민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산책로나 작은 공원, 벤치, 놀이터 이런 것 등등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잘 나오잖아요. 정말 큰 초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에서 동별로 또 다양하게 공원을 꾸며놔서 우리 동에 있는 공원에 가다가 질리면은 다른 동에 있는 공원에 가서 구경할 수도 있고 이런 소소한 재미들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 장점, 주변 상권과 편의시설이 발달합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 주변 상권이 함께 발달하면서 편의시설이 많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생활권이 나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아파트 자체에 거주민이 많다 보니까 이 거주민들이 돈을 쓸 만한 상권이 자연스럽게 대단지일수록 빠르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건데 대단지 주변에 대형마트나 백화점, 은행, 병원 등등 편의시설들이 갖춰질 확률이 작은 단지보다 훨씬 높죠. 그리고 이런 생활권이 좋아지는 것 자체가 또 집값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도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편이 많으면 무조건 이득이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지 아파트에 산다는 거는 우리 아파트 가격이 오르길 바라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 우리 아파트 주변의 생활권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비슷한 이익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메리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파크 포레온, 일명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단지 안에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2곳이나 있고 2029년 개교 목표로 중학교도 만든다고 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부터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에서 단지 내 초등학교, 중학교 설립을 추진해 왔다고 하는데 원래는 서울시에서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중학교 신설이 어렵다고 해서 무산이 될 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입주 예정자분들이 학습권 보장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 서울시청에서 시위를 한 적도 있다고 하고요. 결국 분교 형식으로 중학교가 들어선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둔촌주공 같은 대단지가 아니라 조금 더 작은 소규모 단지였다면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었을까?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같은 편의 머릿수가 많을수록 우리 쪽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주장하기가 훨씬 수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변에 소음 문제가 심각해서 구청에 민원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작은 단지보다는 그래도 대단지 아파트에서 훨씬 많은 주민들이 압력을 넣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물론 대단지 아파트라고 다 좋은 점만 있진 않을 텐데요. 아파트마다 다르겠지만 건물이 너무 빡빡하게 지어지면 오히려 답답할 수도 있고 집에서 단지 밖까지 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만큼 민폐를 끼치는 인물이 거주할 가능성도 있겠죠. 엄청 큰 아파트의 경우는 아예 동마다 건설사가 다른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매매하거나 투자하거나 할 때 이런 동까지도 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대단지 아파트만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지었냐 그리고 입지가 어떠냐 이런 거에 좀 더 좌우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 이꼴 아파트로 여겨지는 경향이 굉장히 크고 대단지 아파트가 앞에서 얘기한 장점들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단지의 인기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봤고요. 대단지 아파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실제 살아보신 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